악의 평범성. 독일 출신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고안한 이 말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그런데 이 말을 이미 들어본 사람일지라도 이 말이 처음 생기게 된 계기와 과정에 관해서는 모르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등장하게 된 이유인 아이시만 재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906년에 태어난 아돌프 아이시만은 1932년 나치당과 나치 친위대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는 당시 막 건설된 다하우 수용소에서 14개월 동안 나치 친위대로서 훈련을 마칩니다. 훈련을 마친 후 아이시만은 나치 친위대의 정보국에 지원하는데요. 지원이 받아들여진 이후 아이시만은 제국의 수도였던 베를린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베를린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조인원으로 일하게 되지만 1년 만에 과장이 되죠. 당시 그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유대인을 독일 밖으로 추방하는 일이었습니다. 1938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게 병합되자 아이시만은 도나우 지역을 관장하는 나치 친위대의 정보국장으로 오스트리아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자신이 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오스트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1년 반 사이에 15만 명가량의 유대인을 오스트리아에서 추방시킵니다. 이런 성공으로 말미암아 1년 후인 1939년에는 프라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담당하게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아이시만은 친위대의 중령까지 승진하는 등 개인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요. 높은 직책 덕분에 그는 곧 독일 전 지역과 독일에 의해 점령된 모든 지역에서의 유대인 강제 이주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을 운송할 교통수단을 준비하고 계획된 시간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을 관장하게 되죠. 한편 1942년 1월 20일 나치 정부는 반세라는 장소에서 회의를 엽니다. 반제회의라고 알려진 이 회의에서 나치 정부는 자신들의 통치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수용소 이주와 집단 학살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짜는데요. 이 회의는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일 것을 나치 정부의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아이시만은 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유대인 문제에 관한 일명 최종 해결책의 문건을 직접 작성한 인물이었습니다. 회의 이후 아이시만은 이 최종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모든 대규모의 집단 수용소를 직접 방문하고 유대인의 집단 수용소 강제 이주를 각 집단 수용소의 사정에 맞게 조율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또한 집단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처형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학살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연구하죠. 이렇게 나치 정부하에서 중책을 맡았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이시만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주를 선택합니다. 그는 감시를 피해 아르헨티나에 도착하는 데 성공하고 신분증을 위조해 오토 헤닝어와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5년이 지난 1960년 5월 11일 아이시만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스라엘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이스라엘로 끌려가는데요. 당시까지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범죄인이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사실 이스라엘이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골다 메이어는 이런 논란을 예상했지만 홀로코스트라는 유례없는 범죄와 그 속에서의 아이시만의 역할을 감안하여 체포를 강행합니다. 이스라엘로 이송된 아이시만은 이후 유대인에 대한 범죄, 인간성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그리고 범죄 조직에 가담한 죄 등의 항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시만의 변호사로는 독일인이 선택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외국 국적의 변호사가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재판의 변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변호사가 아이시만의 재판을 맡게 될 경우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론의 압박이 너무나 심할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변호사가 과연 아이시만을 제대로 변호해줄 것인지가 의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의 과정에서 아이시만은 자신이 관료로서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따라서 자신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죄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유대인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학살하는데 직접 참여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시스템 속의 바퀴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이시만은 단지 주어진 명령을 수행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대인 학살을 계획하고 조직했었는데요. 아이시만의 주장은 이후 각종 증거와 녹취록이 발견되고 100명이 넘는 증인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힘을 잃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머물던 시절 녹음된 녹취록에서 그는 나는 내가 한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으며 목표했던 1100만 명이나 1200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의 유대인밖에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 못했기에 스스로를 실패자라고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시만은 홀로코스트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없었으며 자신은 주어진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거듭합니다. 아이시만은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명령이 내려왔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아이시만은 결국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961년 12월 15일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아이시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사형이 선고된 이후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자신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과 자신과 같이 단순한 도구였던 사람들을 구분해야 하며 자신은 책임을 지는 위치가 아니었고 따라서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밝히죠. 사면은 거부되었고 아이시만은 결국 1962년 6월 1일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아이시만의 재판은 TV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중계되었는데요. 이는 홀로코스트에 관한 재판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중계된 덕분에 재판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이는 이후 홀로코스트에 관한 다른 재판들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증언이 쏟아지면서 잊혀질 뻔했던 인물들, 특히 집단 수용소에서 일했던 이들이 체포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이시만에 관한 재판은 당시의 지식인 사회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독일 출생의 유대인 출신으로서 나치하에서 미국으로 망명하여 했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재판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는 참관기에 기초하여 출판한 책 예루살렘의 아이시만에서 아이시만을 광대라고 표현하며 악의 평범선이라는 지금도 종종 쓰이는 개념을 만듭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반성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아이시만이 사형을 받는 것을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 아이시만 역시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인간 중 하나에 불과했을지 모른다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이었고 나치에게 피해를 받아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렌트의 이런 주장은 유대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지식인 사회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통해 아렌트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겠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임무에 맞게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리하여 훌륭한 직원이 되는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 자체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성찰해보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일이니까요.